2024 MLB 프리뷰 아메리칸 리그 동부 리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이스트는 5개의 팀이 있습니다. 볼티모어, 토론토, 템파베이, 레드삭스, 뉴욕 양키스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팀 하나 좀 만만한 팀이 없죠. 최근 들어서 볼티모어가 강해지긴 했지만 이 이전에 항상 언제나 강한 팀 양키스하고 레드삭스, 블루제이스 언제나 항상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제일 박터지는 리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셔널리그 허브가 가지고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역시 제일 박터지는 리그는 아메리칸 이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근거를 앞에다 두고 이제 볼티모어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볼티모어는 역사와 근간이 있는 팀이죠. 우선 아웃과 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카일 깁슨이 나갔습니다. 세인트 루이스를 갔고, 잭 플라우트도 디트로이트로 갔고, 에런 힉스도 LA 에인절스로 갔고, 아담 플레저도 캔자스 시티로 갔습니다. 수리나미 신타로도 꽤 쏠쏠하게 마지막에 써먹었거든요. 릴리프로 쓰면서. 근데 뉴욕 매치로 이적을 했고요. 코빈 번스가 들어왔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킴브럴 선수가 들어왔고요. 미러키에서 코빈 번스가 온 거는 좋은 모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선수를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의 양이 크지 않았다라는 게 볼티모어가 정말 좋은 트레이드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코빈 번스의 이야기를 더 이어서 하자면은 진짜 탄탄할 뻔한 라인업이 되었습니다. 우선 1선발 코빈 번스가 들어갑니다. 2선발은 로드리게스가 들어가고 3선발은 딘 크레머가 들어갑니다. 테일러 웨일스가 4선발, 콜 어빙이 5선발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진짜 탄탄할 뻔한 라인업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 카일 브래드시가 안 보이죠? 카일 브래드시가 부상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언제 복귀할지가 정확히 미지수라고 합니다. 들어올 날짜가 7월에서 8월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팔꿈치 쪽 부상이라서 만약에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은 복귀가 바로 될 수 있는데 이게 복귀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우선은 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일 브래드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선발 라인업에서 힘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카일 브래드시의 현재 시점은 거의 코빈 번스하고 힘을 나눠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잘 던지는 선수이거든요. 그 다음에 로드리게스가 그 유망주 라인업에서는 상당히 밀어주는 라인업이거든요. 얼마큼 성장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점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22이닝을 던졌어요. 4.35에 준수한 성적을 보였죠. 170이닝 정도까지는 던져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점대 초반 방어율 딱 딘 크레머 정도의 위치를 보여준다면 그래도 탄탄하게 선발진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야기를 좀 더 해서 카일 브래드시의 복귀 가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유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2023 시즌 성적을 한번 볼까요? 30게임에 12승 7패 168.2이닝을 기록했고요. 분위기는 3진 개수는 9.96개, 볼넷 개수가 2.35개, 정말 낮죠? 컨트롤이 좋습니다. 컨트롤이 좋을 뿐만 아니라 브레이킹 볼이 정말로 예술입니다. 브레이킹 볼의 각도가 정말로 좋습니다. 거의 현재 MLB 최고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스넬급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맛있게 던지는 투수입니다. ERA도 정말 좋았죠? FIP도 좋았고 에이스 품격을 갖고 있는 선수다. 근데 그런 선수가 없다. 라는 게 좀 불안 요소다 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불안 요소는 있지만 누굴 영입했냐? 코빈 번스를 영입했습니다. 정규 시즌에서는 잘 치렀지만 결국은 포스트 시즌 가서 압도적인 1선발의 부재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꼈거든요. 압도적인 1선발이 있냐 없느냐는 포스트 시즌에서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코빈 번스를 트레이드를 해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코빈 번스의 작년 성적을 보자면 10승 8패 193이닝 그 다음에 3.39의 평균 자책점을 보이고 FIP는 3.81 이게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빈 번스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이때였나요? 202이닝 167이닝 2.43, 2.94 성적이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다? 라는 느낌은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간 자체가 일선발입니다. 커터가 갑자기 망가지거나 팔꿈치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올해도 3점대 초반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불안 요소는 있다고 적어놨는데 그 이유가 평균 자책점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커터의 구종 가치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싱커의 구종 가치도 안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보조적인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 점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커터가 이렇게까지 안 먹히면 안 되는데 왜냐면 거의 커터 원툴이거든요. 커터만 던지는 투수는 아니지만 커터 55%, 커브볼 17%, 체인지업 11% 던지는데 커터가 어쨌든 잘 먹혀야 합니다. 이제 불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큰 제목은 마무리가 너무 심 높은데 라고 적었는데 킴브럴 팬이 계시다면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가 크레이 킴브럴로 됐습니다. 원래의 마무리는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예, 펠릭스 바티스타가 원래 마무리죠. 펠릭스 바티스타하고 크레이 킴브럴을 비교한다면 전성기가 지난 킴브럴은 확실히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나이도 이제 36살이죠. 나이가 많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작년에 보여줬던 그 모습에서 더 나아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불펜 정말 탄탄하거든요. 카노, 콜롬보, 테이트, 페레즈, 웹 다 좋은 선수들인데 불구하고 결국 최고점, 방점을 찍어줄 마무리 투수가 바뀌었다는 점이 조금 또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긴 합니다. 카일 브래디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티스타 이 두 명이 갖고 있었던 가치가 정말 높기 때문에 이 두 명이 없는 건 좀 많이 불안 요소긴 합니다. 거기다 또 불안정 요소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타선에서 선수들의 나이가 어리고 미래 가치가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러치맨, 버너 앤더슨, 마운트 캐슬, 웨스트버그 이런 선수들 뿐만이 아니라 잭슨 할러데이 나오죠. 정말로 유망주 선수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유망주가 많다는 얘기는 또 뭐냐? 바꿔 말하면 현재 가치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불안정 요소가 너무 많아요. 팀을 이끌 수 있는 선수는 멀린스하고 산탄데르인데 산탄데르가 작년에 좋은 성적을 보이긴 했거든요. 28홈런에 2.57 OPS는 한 8 정도 되겠네요. 나쁘지 않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불안 요소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탄탄한 거는 가정하에 찍어두고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불안 요소를 깨기 위해서는 러치맨이 스텝업이 가능한가 하는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25홈런 정도 기록해주고 OPS 850 정도 이상을 해준다면 소수라서 결국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만 해줄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건너 앤더슨이 2년차 징크스를 과연 없앨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고요. 초특급 기대주 잭슨 헐리데이죠. 그 성적이 올해 어떻게 치킬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볼티모어의 총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작년 성적이 101승 61패였습니다. 근데 기대 성적은 98승 64패로 제가 좀 깎았는데 그 이유는 카일 브래디시의 복귀가 정확히 없고 펠스 바티스타가 없다는 점 때문에 3패를 깎았습니다. 더 깎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코빈 번스가 와서 물론 메꿔주겠지만 좀 아쉽다라는 느낌은 드네요. 포인트는 성공적인 리빌딩으로 가는 길인가. 투타 밸런스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도 강하지만 미래가 더 강할 수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5년 가까이는 매년 풀업의 얼굴을 보일 듯한 팀이기도 합니다. 2024 시즌의 목표는 역시 월드 시리즈 진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도 언제나 강팀이죠. 강팀의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구단은 아니죠. 마이애미에 붙어있는 팀인데 인기 있는 구단은 아닙니다. 템파베이의 아웃은 로버트 스티브슨이 나갔습니다. 에인절스로 갔고 제이크 디크먼이 매치로 갔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까지 유효한 선수들이 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는 이렇게 호세 까벨로하고 라이언 페피오, 필 메이튼이 들어왔습니다. 또 주요한 선수들이 들어온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나마 라이언 페피오 선수는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발 투수부터 얘기를 해보겠는데 이제는 강력하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1, 2 선발이 사라졌습니다. 션 맥클란이 토미존으로 아웃됐고 글래스노우가 앞에 적진 않았는데 LA 다저스로 이적을 했죠. 트레이드 돼가지고 1, 2 선발이 없어진 건 너무도 큽니다. 사실 잭 애플린이 좋은 선수예요. 좋은 선수고 1, 2 선발 역할을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션 맥클란하고 글래스노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로 너무나 크죠.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가?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선 두 명의 선수가 보입니다. 누구죠? 라이언 페피오하고 션 바지라고 지금 트리플 A에 있는데 올해 아마 좀 데뷔를 할 것 같아요. 이 두 선수가 이 션 맥클란하고 글래스노우의 자리를 메꿀 수 있는가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렵죠. 어려울 겁니다. 올해 템파베이 선발은 그렇게 무섭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선발은 너에게 맡긴다라고 제가 작성을 했는데 1선발을 맡기기에는 사실 1선발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또 아니긴 합니다. 싱커와 커터의 스플릿을 활용한 피칭 디자인, 커브볼이 준수하다라고 했습니다. 장점이 명확한 투수예요. 컨트롤이 정말 좋습니다. 컨트롤로 싱커 던지고 커터 던지고 커브볼 던지고 엄청 똑똑한 선수라고 해야 되나? 피칭을 재밌게 하는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를 좋아하긴 하는데 구속은 보이시는 것처럼 느리지만 체이스 구사율이 높죠. 그만큼 걸치는 구사를 많이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볼넷 개수가 거의 없는 것처럼 페인트 존을 정말로 많이 공략할 수 있는 컨트롤 아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구속이 빠르지 않다. 그리고 컨트롤 유형의 피칭이다 보니까 간혹 심각하게 털리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공이 물리면은 답이 없더라고요. 이 선수가 1선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게 템파베이로서는 좀 좋지 않다. 왜냐면 션 맥클란하고 글래스노우는 어쨌든 9위로서 찍어 누르는 투수였기 때문에 1, 2, 3발은 2위로서 찍어 누르는 투수가 있어줘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펜진은 작년에도 정말 좋았거든요. 페어뱅크하고 아담, 포처,
4까지가 작년에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필 메이튼이 들어왔습니다. 필 메이튼까지 들어오고 동부에서는 적수가 없는 불펜의 두터움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현재 보이는 이 4명의 두터움은 동부에선 적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볼티모어가 바티스타가 있으면은 거기가 더 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티스타가 없는 시점에서 현재 불펜진 가장 강한 동부는 어쨌든 템파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점이 없습니다. 메이튼 더빈스키 보충으로 한층 더 깊어진 뎁스, 여기 더빈스키하고 메이튼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완뿐만이 아니라 우측, 좌측 다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탄탄한 불펜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불안 요소는 있다. 티오 선발로 해놨는데 아까 1, 2 선발이 없다고 했잖아요. 글래스노우하고 션 맥클란이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선발에서 빵꾸가 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선발에서 빵꾸가 나면은 제일 고생하는 건 불펜 투수입니다. 제가 LG 팬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 선발 빵꾸는 불펜 투수의 갈아 넣음이 너무 심각해집니다. 그 갈아 넣을 때 버텨줄 수 있는가? 는 잘 모르겠어요. 좀 리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불안 요소가 좀 많은 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격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여전히 강할 듯이라고 적었는데 템파베이는 선발은 약해졌지만 불펜은 강해졌고 타격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라고 한다면 호세 카벨로 선수가 들어온다는 거 말고는 변화가 없는데 사실 수비력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호세 카벨로한테 타격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타격의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얀디 디아즈는 과연 스텝업이었을까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할 거고 20홈런 이상 라인업이 유지될까라고 했습니다. 20홈런 라인업 얀디 디아즈 20, 로우 20, 아로자네다 23, 로우 20, 31, 25 팀에 20홈런 이상인 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이었거든요. 팀 홈런 개수가 애틀란타 다음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만큼 팀 홈런, 팀 파괴력이 엄청나게 강한 팀이었다라는 점을 이야기해드릴 것 같습니다. 얀디 디아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난 후라고 적었는데 그 작년에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습니다. 23시즌을 보시면은 WAR 4.7이고 타율 3할 3푼 그 다음에 홈런 22홈런 WRC 플러스가 164로 MLB 7번째인가 8번째로 높았던 선수예요. 이만큼 높았던 적은 없었죠. WRC 플러스가 가장 높았습니다. 실제로 타율도 제일 높았고 OPS도 가장 높았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타구를 만드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OPS가 2021년 0.740, 2022년 0.824, 2023년 0.932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보여줬거든요. 과연 올 시즌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점을 한번 봐셔야 될 것 같아요. 단점은 수비의 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1루 수비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좌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1루 쪽도 핫코너라고 볼 수 있거든요. 3루만큼이나 강한 타구들이 많이 오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근데 수비가 안 좋아요. 수비가 상당히 좋지 않은 선수입니다. 강한 타구를 만들고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를 주로 만드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만 발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프레디 프리먼처럼 발도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정말 좋은 타자겠지만 발이 빠르지 않다는 점이 이 선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성적이 99승 63패였는데 기대 성적은 이제 91승 71패 거의 8패 가까이가 떨어졌죠. 그럴 수 있는 게 선발 1, 2선발이 없어졌기 때문에 불펜 투수가 받쳐줬기 때문에 8패로 좀 잡았지 사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키포인트로 잡는 거는 팀의 간판 두 투수명이 없어졌다. 이를 잘 메꿀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점이 잘 봐야 할 점이고요. 연건들이 꽤나 좋다.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을 봐줘야겠고 알동부는 올해도 빡세거든요. 과연 91승을 할 수 있을까? 81승은 오바고 88승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3위로 예상했는데 이따가 나올 거예요. 2위가 어떤 팀인지. 2024년 목표는 프로를 가는 게 목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웃은 매체 프먼이 나갔고 와이어트 메리필드가 유틸 자원이 나갔고요. 조던 힉스 선수가 나갔습니다. 큰 이탈은 매체프먼 선수만 이탈이 있었겠죠. 들어온 선수는 저스틴 터너가 들어왔고요. 아이디아 카이너 팔레파가 들어왔습니다. 신시내티 레지에서 조이보토 선수하고 뉴욕 매치에서 다니엘 보겔백 선수 영입했는데 이 두 선수는 사실 열외로 보시고요. 이제는 나이가 조이보토 선수도 많아서 주력 자원으로 쓰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 보겔백 선수도 주력으로는 쓰진 못할 것 같고요. 네, 류현진 선수도 나갔네요. 생각해보니까. 평범한 게 제일 힘든 거야 라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압도적인 구위하고 압도적 피칭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베리오스 선수랑 바시, 티쿠치, 구즈먼 선수 모두 봤을 때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9위로 찍어 누르는 선수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평범한 게 제일 힘든 게 189, 200, 167, 185 이 아래에는 다 3점대입니다. 작년에 류현진 선수가 없었거든요.
거의 못 던졌죠. 가우스먼은 1선발급이긴 하죠. 근데 제가 1선발급을 안 보는 이유는 이번에 플레이오프에서 봤던 것처럼 결국 1, 2선발은 저는 구위가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위가 받쳐주지 못하면 플레이오프처럼 큰 경기에서 결국은 약간 한계를 보인다고 할까? 그게 매덕스급의 제구력이 아니라면 결국은 한계가 보이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우스먼은 1선발급은 역할을 해줄 수는 없는 선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게 제일 힘든 거야가 말한 이유는 이 모든 선수들이 꾼 선수냐? 그렇지 않죠. 어느 팀이든 가든 다 3선발은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이 3선발이 4명이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정말 이 팀의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깨줄 수 있는 선수가 알렉스 마노아 선수입니다. 알렉스 마노아 선수는 V로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그 반짝했던 시즌만 제외하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마노아 선수가 과연 보상 복귀 후에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여준다면 엄청 강한 선발진이 될 거고요. 불안 요소는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이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음으로써 분명히 좀 힘에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펜진으로 얘기할 건데 선발 투수만큼이나 좋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단단할 것으로 보이는 불펜 탑 4라고 말했는데 로마노, 스완슨, 가르시아, 메이자 이 네 선수가 탄탄함이 진짜 정말 탄탄합니다. 어쩌면 볼티모어만큼이나 탄탄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뎁스인데 이 선수들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선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카브레라 선수라든지 리차드 선수가 받쳐줄 수 있긴 하지만 뎁스 자체가 엄청 두꺼운 건 아니다. 근데 이 빅 4명이 너무나도 좋은 불펜진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뎁스가 별로 담당해줄 세컨 불펜 투수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이트 피어슨, 헤이건 테너, 잭 팝, 브랜든 리틀 한 번씩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증명을 해줘야 하는 유망주들입니다. 나이도 이제는 유망주라고 하기도 나이가 좀 많이 찼죠. 이 선수들이 뎁스를 부총해줄 수 있다면 불펜 라인업은 정말로 시애틀급으로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어슨, 네이트 판이라든지 하겐다즈 선수가 조금 더 커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타격진을 얘기할 때 뭔가 한 끗이 부족해 라고 이제 대주제를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완벽한 팀의 주력 타자 보비셋 출루율을 높여라. 보비셋을 얘기할 건데 보비셋은 이제는 상수인 타자입니다. 오히려 블라드미르 게레로 주니어보다 더 상수라고 볼 수 있는 타자가 보비셋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로 좋은 타자예요. 컨택력이 정말 미쳤습니다. 뭔가 한 끗이 부족해 보이냐라고 말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게레로 주니어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딱 이 게레로 주니어 때문인데요. 게레로 주니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S급이냐 아니냐 이제 딱 정해줘. 장점은 적극적인 어프로치를 갖고 감에도 불구하고 낮은 산빈율과 컨택률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 보유하고 있다. 즉 천부적인 재능의 소유자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진율이 좋죠. 낮습니다. 근데 스위스판율이 낮고 체이스율이 낮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배드볼 히터다. 배드볼 히터인데 삼진을 잘 안 당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 아빠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지 아빠처럼 막 휘두르는데 좋은 타구가 안 나간다? 이런 느낌이죠. 2021년에 오타니하고 그 MVP 시즌을 경쟁했을 때는 48홈런에 장타율 6할도 보여주고 타율도 좋아지고 근데 그때에서 계속해서 안 좋아집니다. 홈런은 48, 32, 26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타율도 3할 1푼 1리, 2할 7푼 4리, 2할 6푼 4리 안 좋아지고 있고요. 장타율도 0.600에서 0.480, 그 다음에 444 계속해서 장타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어느 것 하나 좋아지는 게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우르크 볼까요? 166, 33, 118 역시 어느 것 하나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재능은 진짜 좋은데 이 멘탈적인 부분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경기 한 경기 안 해도 들쑥날쑥할 정도로의 멘탈이 안 좋다라는 게 보일 정도로 자기 존이 흔들리는 느낌을 아주 시게 받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수준이 네 수준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 타석에 약간 안 좋은 느낌이다? 그럼 끝까지 안 좋더라고요. 1, 2, 3, 4, 5, 6 내년에 끝나면 FA입니다. 바시오 선수를 얘기할 건데 외야수입니다. 좌익수를 많이 봐요. 거기다 코너 외야수예요. 근데 코너 외야수의 성적이 158게임 581타석 20홈런 타율 2할 2푼 OPS 674 WRC 플러스 85 안 됩니다. 코너 외야수가 이 정도의 OPS와 WRC 플러스를 보여주는 건 20홈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할 때는 쳐줘야 합니다. 네, 코너 외야수가 이 정도의 OPS하고 WRC 플러스 보여주면은 이건 범죄입니다. 사실 메이저급이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다 또 불안 요소가 하나 더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매체프먼이 계약이 늦게 된 이유를 전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제 내피셜이겠지만 저는 매체프먼을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선수가 본인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매체프먼은 OPS가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지가 무슨 850 정도의 OPS를 보여줬던 선수라면은 비싼 몸값 이해는 하겠는데 OPS 8도 못 넘은 선수가 지 몸값 1억 잡는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몸값 1억 가까이를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이 새끼가 좀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생각이라서 매체프먼을 샌프란시스코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잘 가져갈 수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별로 좋은 타자는 아니었는데 이 매체프먼보다도 안 좋은 타자가 팔레파입니다. 팔레파는 3루수 핫코너죠.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3루수, 1루수, 그다음에 유격수, 2루수, 포수. 이 중에 타격이 좋아야 되는 선수는 좌익수, 우익수, 3루수, 1루수. 적어도 이 선수들은 타격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얘네는 수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덜 중요하거든요, 타격이. 근데 얘네는 타격이 무조건 받쳐줘야 됩니다. 3루수는 그래도 핫코너라고 해서 조금 덜 신경 쓸 수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루수까지는 분명히 타격이 좋아야 됩니다. 팔레파가 무르크가 82밖에 안 돼요. 근데 팔레파를 3루수 메인 3루수 쓴다? 토론토는 좀 많이 힘들다. 좌익수 라인 이 라인업이 바시오하고 팔레파 이 라인업으로는 절대 우승권 도전 못합니다. 작년 성적이 89승 73패라고 했고 기대 성적은 88승 74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진짜 전적으로 선발하고 불펜발이에요. 선발, 불펜. 저는 타격에 있어서는 토론토는 이제 강점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강점을 채우려면 게레로 주니어가 21시즌만큼의 성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타격에서 성적을 주의 깊게 보자라고 말했는데 왼쪽 라인업 바시오하고 팔레파 라인업이 얼마나 분기가 더 심해지냐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선발 자리를 잘 메꿔야 하냐. 저는 그래서 류현진 선수를 안 잡은 게 잘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5선발 자리를 잘 메꿔야 되는데 이 메꿀 수 있는가가 모르겠습니다. 와일드카드 진출을 비벼보자라고 했는데 못 비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키스 제가 좋아하는 팀이죠. 그 뉴욕 양키스 이는 아웃부터 볼까요? 아웃이 좀 얘네가 많습니다. 케이난 미들턴도 카디널스로 이적을 했고요. 프랭키 몬타스도 레즈로 이적했습니다. 카이널 팔레파 블루제이스로 이적을 했고요. 웬디 페레타, 마이클 킹, 듀르소프, 주아니 브리토, 랜디 바스켓스, 히가시오카, 파드리스로 이적했습니다. 이유는 후안 소토와의 트레이드였죠. 그 다음에 루이스 세베리노 선수도 나갔습니다. 뉴욕 매치로 갔죠. 16밀이었나? 아마 이적을 했던 것 같아요. 들어온 선수는 후안 소토, 그리시암이 들어왔고요. 후안 소토가 들어왔다는 게 정말 크겠죠.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트레이드로 알렉스 버두구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LA 다저스에서 빅터 곤잘레스랑 비바스, 칼레 퍼거슨을 영입했는데 트레이드가 정말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카고 컵스에서 마커스 트로먼을 FA로 영입을 했습니다. 우선 인아웃을 가장 얘기할 게 많은데요. 아웃에 비해서 인의 질이 정말 좋습니다. 현재를 위해 미래를 팔았다?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들어온 선수의 면면을 보면은 정말 좋습니다. 강한 선발진, 물음표 4개인데 약한 선발진이라고 말했는데 이유가 게리콜 때문이에요. 이라고 말했는데 게리콜이 아웃된다 라고 하면은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게리콜 아웃되면은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집니다. 게리콜이 있다는 가정하에는 강한 선발진입니다. 게리콜 1선발, 코르테즈 2선발, 로돈 3선발, 트로먼 4선발. 정말 강하죠. 이렇게만 된다면은 라인업이 정말로 강해집니다. 어게인 2000이 코르테즈 카를로스 로든이라고 적어놨고 추락하는 커리어 다시 떠오를까 빨대맨이라고 적어놨는데 로돈하고 마커스 트로맨은 작년 시즌 보시면 63이닝, 64이닝 작년에 던진 게 없어요. 양키스에서 작년 시즌에 처음 왔는데 던진 게 없습니다. 올해가 거의 이제 사실상 처음인데 코르테스하고 로돈 던지는 걸 봤거든요. 시범 경기. 공 좋아요. 공 좋습니다.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자완 두 명이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고점이 최고입니다. 물론 게리콜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 게리콜 얘기를 해볼게요. 비상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올 시즌 그냥 양키스의 운을 좌우할 뉴스입니다. 현재 팔꿈치에 이상 증세를 느껴서 모든 투구를 종료한 상태고요. 수술은 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게리콜이 수술을 바라지 않는데요. 현재 CBA 부상관리팀의 보고에 따르면 1차 보고는 10에서 12주로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복귀 시점은 6에서 7월 정도. 근데 2차 보고는 4월에서 6주로 좀 감소했습니다. 복귀 시점은 4에서 5월이고요. 이 모든 건 더 이상 악화되지
되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재발 중 다시 통증 재발이 될 수 있다는 확률도 있습니다. 수술이 들어가면은 그냥 양키스는 올해 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술이 안 들어가고 4, 5월에 정상적으로 복귀를 한다면 정말 강한 선발 라인업이 가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가 없기 때문에 5할 맥시멈이 전락에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르테즈 2022년 성적을 볼까요? 평자책 2.44에 158이닝, 2023년엔 13이닝 4.97. 부상 때문에 중반부터 안 나왔습니다. 2022년 정도의 고점이 터진다면 와우. 로돈 2022년 정말 잘 던졌죠. 전 이게 플루크라고 봤었는데 어쨌든 2022년에 178이닝 2.88. 만약에 2022년 어게인 된다면 코르테즈 2점대, 로돈 2점대, 게리콜 2점대, 2점대 투수가 3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미친 라인업이 되죠. 거기다가 스트로맨은 2021년 정도가 맥시멈인데 2021년 성적을 보시면 3점대, 1선발부터 4선발까지가 맥시멈 터지면 그냥 말도 안 됩니다. 포텐이 정말로 그냥 어느 선발진을 갖다 붙여도 최강의 선발진을 구축하는 겁니다. 근데 상수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너무 불안해요. 진짜 불안하죠. 그래서 게리콜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불펜 얘기를 해볼게요. 불펜도 결국 또 뎁스 얘기를 하는데 클레이 홈즈, 해밀턴을 해줘가 반복이에요. 작년에 얘하고 얘가 다 했거든요. 마이크 킹이 선발로 이동하면서 두 명이 다 했어요. 근데 올해도 두 명이 다 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곤잘레스랑 칼렙 퍼거슨이 들어왔어요. 이 선수들이 힘을 내줘야 합니다. 이 친구들이 정말로 저는 영입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홈스하고 해밀턴 진짜 얘네 두 명밖에 없었는데 그 퍼거슨하고 곤잘레스 들어와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칼렙 퍼거슨인데 세 번째 노예가 되어주지 않을래? 라고 적었습니다. 1노예 해밀턴, 2노예 홈즈, 3노예 퍼거슨 될 것 같거든요. 커터하고 각의 제구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슬라이더에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이게 커터인가? 사실 커터 느낌보다는 슬라이더 느낌이긴 합니다. 단점은 95.8마일대 2300대 RPM을 패스트볼인데 이 패스트볼에 위력이 없습니다. 네, 위력이 없어요. 패스트볼은 가치가 없고 커터가 좀 좋습니다. 그걸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2022년에 정말 성적이 좋았어요. 34이닝에 1.82. 그거를 통틀어서 2023년에 이제 메이저로 들어왔거든요. 레귤러로 들어오면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3.43의 평균 자책점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긴 합니다. 타선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도 상수 vs 변수, 결국은 또 뎁스 이야기입니다. 에런 저지, 후안 소토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났죠. 이 두 명이 같이 있다. 후안 소토의 출루율은 상수입니다. 커리어 통산 4할이에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4번은 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냐? 홈런왕 에런 저지가 있습니다. 에런 저지 앞에 항상 2번 중에 1번은 선수가 깔아준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타점을 만들기엔 너무도 좋다라는 거죠. 에런 저지가 3번 타자로서 과연 후안 소토를 얼만큼 불러들일 수 있는가가 이번 시즌의 가장 큰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탠튼은 작년보다 잘할까라고 이제 두 번째 했는데 스탠튼이 작년에 24홈런에 타율이 1할 9푼 1리에 장타율이 0.420이었어요. 이거 너무 낮아요. 2할 5푼까지는 가야 됩니다. 2할 5푼까지는 안 되더라도 2할 4푼 정도까지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2할 4푼 정도. 르메우는 또 평장 농사를 할 수 있을까? 르메우가 갈수록 성적이 떨어집니다. 안 좋아요. 르메우 성적 올라가야 되는데 나이가 쉽지 않아요. 리조는 올해도 힘들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그 컵스에서 리조 선수를 정말 좋게 봤거든요. 컵스에서 리조가 나오기 힘들겠죠. 나이가 이제 36이니까. 이 3인방 정말 좀 안타까워요. 이 3인방.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봐야 한다. 리조, 르메휴, 스탠튼 갖다 버리고 이 새로운 시대에게 기대를 해보자,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레이버 토레스 이루수거든요. 정말 좋은 타자입니다. 알렉스 버두고 좀 에러긴 합니다. 그냥 기대해보자, 이런 느낌. 앤서니 볼피 그래요. 안키스에 밀어주는 신성. 그다음 스펜스 존스, 이 새끼가 약간 좀 미친놈입니다. 얘 좀 가능성이 약간 좀 보여요. 글레이버 토레스가 작년 성적이 OPS 8에 WRC 플러스 123, 25홈런, 7년 차인데 타율이 2할 7푼 3리. 글레이버 토레스는 아마 올해도 상수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알렉스 버두고 겉멋이 졸라게 들었어요, 진짜. 아니 못하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 척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못하거든요? 잘하는 척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선배들 빵빵 하잖아요. 리조 빵빵하고 리메휴, 저지, 스탠튼이 졸라게 갈궈야 될 것 같아요. 너 존나 못하는 새끼니까 좀 운동 좀 열심히 해 라고 갈궈야 될 것 같아요. 외야수인데 WRC 플러스 98 안 써야 돼요. 제 느낌은 이 버리고 얘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앤서니 볼피 OPS 666 이거 안 돼요. 물론 유격수니까 좀 양해를 해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양키스의 유격수는 누굽니까? 그 지터 아닙니까? 예? 지터 형님의 라인업인데 유격수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거는 좀 양키스의 약간의 흠이지 않나. 20홈런 24도로 의미 없어요. 이 타율 2할 9리 OPS 0.666 이건 좀 아닙니다. 지터의 팀이라고요. 지터의 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펜스 존스, 좌타 에런 저지 느낌입니다. 타격 메커니즘이 에런 저지랑 상당히 흡수해요. 에런 저지를 보면서 타격을 배운지 모르겠는데 정말 흡수합니다. 이 중에 제일 기대가 돼요. 거두고 버리고 외야수에 스펜스 존스 그냥 갖다 박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왼쪽에 그 소토, 여기에 판사, 여기에 스펜서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근데 스탠튼이 있어서 안 되겠다. 왜 안 되냐면은 아마 시즌 초에는 UX 자리에 거두고를 쓸 겁니다. 근데 각 안 나온다? 스펜서 존 쓴다고 봅니다. 뉴욕 양키스 성적, 작년 성적이 82승 80패였거든요. 기대 성적 92승 70패 2위 좌위로 봅니다. 키포인트가 리쿨 못 들어오면은 그냥 나가리입니다. 후안 소토 에런 저지 중 한 명이 빠져도 나가리입니다. 홈지 해밀턴 중 한 명만 빠져도 나가리입니다. 뎁스가 졸라게 얇습니다. 라이크 습자지. 얘네는 누구든 한 명이 나가면 팀이 고꾸라집니다. 고로 한 명도 나가면 안 됩니다. 안 나간다는 전제 하에 2위 가능합니다. 나가면 힘들다고 봐야죠. 콜 아웃이면은 85승? 콜 안 오면 85승. 콜이 만약에 복귀가 안 될 것 같으면 스넬 노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 12회에서는 4월에서 5월이면 돌아올 것 같다라는 약간 진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넬을 영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스넬을 어떻게든 영입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내 팀 중에 포텐셜이 가장 큰 팀이 저는 뉴욕 양키스라고 보거든요. 와 진짜 얘네 포텐 진짜 장난 아니다 라고 할 만큼 라인업의 포텐셜은 정말 큰데 뎁스가 너무 얇아요. 고액 연봉자들이 너무 많아요. 라이크 튼튼신, 후안 소토랑 저지의 그 타석을 너무 보고 싶어요. 본 경기에서. 보스턴은 바로 그냥 투수 불펜 다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이야기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타선만 이야기해볼게요. 열심히 잘 키워보자라고 적었는데 듀란, 카사스, 라파엘라, 알데스 다 좋은 선수입니다. 성장판이 아직 열려있는 친구들이고요. 2, 3년 후가 엄청나게 궁금한 선수들입니다. 특히 카사스 같은 경우는 홈런이 정말 좋거든요. 이 선수가 얼만큼 포텐이 터질까가 궁금하긴 합니다. 데버스는 현재를 담당해주는 선수고요. 데버스가 올해 홈런을 몇 개 칠지도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요시다 마사타카 2년차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딱히 이 정도만 의미가 있다. 보스턴 레드삭스 기대 성적 78승 84패. 올해 역시 78승 48패. 별로 달라질 게 없다. 키포인트 아직은 여러모로 부족하다. 더 모아야 한다. 2024년의 목표는 리빌딩이다. 레드삭스는 정말로 그냥 짧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